건강하신 모습으로 되돌아오신 것 환영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환영합니다. 박수도 쳐드려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는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민정 최고위원 자신은 부결표를 던졌다 지난번에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웃는 사진 그때 그 표결하고 나왔을 때 웃는 사진 이거 하나 때문에 막 지금 가결파 아니냐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까지. 자, 근데 이게 또 가결파 입장에서는 아니 뭐 누군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지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해석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징계 처분이 안 내려지지만 나중에 공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 때문인 건데요. 이 단초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습니다만 강성 지지층은 벌써 이제 공천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 팬카페로 거론되는 재명인의 마을 이 팬카페에서 최근 총선 게시판을 하나 신설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구별로 친 이재명계 줄 세우기에 나섰다 이런 말 까지 나오거든요. 아, 이미 이제 현역 의원이 있는데 거기 가 있다? 예, 그런 후보군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표로 다 만든 건데 17일에 민주당 총선 승리 이런 홈페이지 카테고리 아래에다가 지역별 총선 게시판을 신설한 뒤에 이 카페 매니저가 설명하기로는 다가올 총선에 대비해서 지역구별로 출마 예상과 예정 또 거론자 등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뭐 호감 비호감과 무관하게 사진 한 장 또 프로필 하나 이렇게 필수로 넣고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야, 이 사람들이 공천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비교적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듯이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제 총선을 대비해서 우리가 좀 알 권리 차원에서 파악을 해보자 이런 뭐 권리당원들의 적극적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실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대표 비명계 의원이죠. 윤영찬 의원 지역구를 검색을 해보니까 예, 수원, 성남 중원이죠. 여기에는 윤 의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원외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친명계 인사인 현근택 변호사 사진이 먼저 현역 의원도 있는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 변호사가 윤 의원을 향해서 쓴 저격글 같은 것들도 같이 거론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비명계 이원욱 의원 지역구 화성을도 지금 도전자로 거론되고 있는 친명계 인사가 이재명 대표 병문안에 가서 찍은 사진이 먼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야, 이원욱 의원, 현역 의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친명계 원외 인사가 병문안 간 사진이 먼저 떠요? 예, 그러니까 다수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보기 좋으라고 이게 이런 지역구에 친명계 이런 인사들이 있다 알려주는 차원의 정리가 더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정은혜 전 의원님 어느 지역인지는 뭐 밝히시진 않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근데 본인이 계시는 지금 정치 준비하고 뭐 이제 하고 계시니까 본인이 계신 지역구는 어때요, 흐름이? 네, 뭐 제가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구는 뭐 예상되는 후보군들이 전부 다 뭐 과거에 뭐 이재명 뭐 대선 후보 캠프에 뭐 몸을 담고 뭐 그랬던 분들이어서 이렇게 뭐 큰 뭐 이런 움직임은 없지만 이제 저희 뭐 옆 지역구라든지 뭐 주변 지역구나 뭐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면 좀 부담되지도 않아요? 사실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뭐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이렇게 어떤 사람을 특정한 분야로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놓고 이렇게 뭐 어디다 어느 분야다 딱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사실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뭐 저도 뭐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 봐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안에서 요즘 들어서 이제 당원들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현역 의원들이 뭐 과거에 얼만큼 법안을 발의했고 대표 법안 발의죠. 그리고 얼만큼의 의정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객관적인 지표들을 내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역 의원 심사 기간 있죠, 네, 이제. 그거를 그런데 당원분들이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당원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이렇게 좀 정리된 것들이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는 이런 정보의 접근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누구나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정리된 그런 정보들까지 있어서 사실은 지역구에서는 저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장해찬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에서의 그런 활동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주저하지 않고 좀 당당하게 과감하게 좀 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더 좀 활발히 좀 또 당과 함께 활동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까?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이 3자 회동,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야 뭐 영수회담 이거 하자고 했다가 지금 계속 반응이 없으니까 여야정 3자 회동을 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자, 3자 회담. 뭐 당에 계시니까 일단 장희찬 최고위원님 그 분위기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대표의 상대는 여당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서 민생과 협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먼저이고요.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김기현 대표에게 3자 회동을 요청하거나 나도 대통령님 뵙고 싶다 말하면 돼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런데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조금 불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최고위원방이 국회 본관 2층에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당대표실까지 걸어서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복도 안 밖에 돌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그냥 둘 중에 한 분이 상대당 대표실까지 5분 걸어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배부른 소리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일단 여야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시고 그다음에 뭐 3자 회담을 주장하든 뭘 주장하든 간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되고 좀 밥 먹듯이 일어난 일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토록 어려워야 되고 조건이 붙어야 하는지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뭐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소통이 잘 되고 있으니 정의 만나고 싶다면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 안건도 이재명 대표가 들고 오면 되죠. 일단 두 분이 좀 먼저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본청에 같은 층에 그 민주당 대표실하고 국민의힘 대표실이 같이 있어요? 네, 같이 2층에 있어요. 지금은 2층, 그렇죠, 네. 2층.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가다가 만나면 이거 만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담입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당 여야 대표부터 먼저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한 얘기죠. 아니 둘이 만나자고 계속 그러다 안 되니까 셋이 만나자는 얘기밖에는 지금 더 되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거의 2달 가까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공전시키지 않았습니까? 단식 때문에. 그리고 나와서 어제 하는 일성을 보세요. 내각 총사퇴. 를 먼저 꺼냈어요. 이런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정말 민생을 그렇게 위하신다면 지금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 입법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데 민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런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함께 민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사실 영수회담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 대통령과 만나려면은 진작에 만났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성은 전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됐거든요. 이후에 뭐 수사받고 기소되고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이자 피고인인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명확하게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과 이렇게 이런 신분에서 만나는 것이 사법적으로 부적절한 사인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민생을 원하신다면은 일단 여야 대표끼리 만나셔서 뭔가 과실을 좀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정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과 뭐 중간에 어떤 다른 뭐 대리인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끼고 만나는 것은 굉장히 그 결과의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단독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자꾸 이렇게 귀에 계속 울립니다. 어떤 말이요? 예, 통합이고 생각은 달라도 미워하지 않는 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당 내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도 지금의 생각이 다른 것을 바탕으로 굉장히 갈등 구조가 너무나 증폭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건 사실 대통령입니다. 더 힘을 가진 사람, 더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예. 지금 특히 야당에서도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우리 당의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는 민심을 대신하는 거죠. 지금 해외 순방 나가시는 거 너무 좋고 성과 내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청년들은 R&D 그 연구개발에 예산 삭감이 됐다고 굉장히 막 울부짖는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목소리들도 야당 대표가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회담이 저는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